자, 박구영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분수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분수령 다음에 또 분수령, 또 분수령. 자, 이재명 무죄라고 하는 분수령이 또 큰 산맥처럼 하나 툭 튀어 올라왔어요. 네. 네, 완전 무죄. 완전 무죄. 네. 그 법조인들이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할 수준으로.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법조 카르텔의 항명한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판사들이. 그것도 봤어요. 그렇게 네. 보셨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어제 와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제 제가 4월 4일 얘기할 때 네. 어제 마지막에 가면서 4월 4일 이전에 어제 발로 오늘 2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우선은 조금 제가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잡 얘기는 다 했거든요. 원래. 철학자로서. 철학적인 맥락에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좀 역사를 크게 봐볼게요.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 역사하고 동양 역사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진리를 찾아가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와 하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예수, 우리는 부처님과 공자님 이게 대비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두 명이 특징이 있어요.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분은 뭐냐? 다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서양은 250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걸 입증해 온 역사예요. 그렇죠. 그 만만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자,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경우는 이런 거 참 잘해. 듣고 보니까 맞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방어해 온 역사예요. 그리고 동양은 어쩌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동양은 달라요. 그런데 서양의 두 나라, 즉 그리스와 유대인들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비슷한 점이냐? 굉장히 사람들이 교육적인 열망이 강하고 그렇죠. 정치적 열망도 강한데 네. 좀 약자야.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큰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해방 전에 네. 처음으로 우리의 주권 재민을 얘기했던 동학농민군을 네. 당시에 조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범죄자로 만들었죠. 네. 같이 죽였잖아요. 일본을 합쳐서. 네. 그게 첫 번째 비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권 재민을 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범죄자를 방어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해방이 돼서 이승만이가 똑같이 제주 사람을 여수 순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죄자가 지금까지도 방어하기 어려워요. 제주도 사람들 어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주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실은 억울하게 죽어간 선조들을 방어한다는 게 다시 우리 선조가 범죄자가 아니라 이 죽인 자가 사실 범죄자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상대들이 계속 범죄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었으니까. 국가 권력이었고. 그리고 박정희는 부산과 마산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격정적으로 큰 게 뭐냐?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5.18 희생자들을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살인자냐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전두환이 사실은 범죄자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실은 광주 사람, 제주 사람이 아니면 쉽게 강박적으로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이 말하면 정치적으로 김대중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끝없이 범죄자라고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뭐냐? 김대중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방어해온 역사예요. 2030 세대는 상상이 안 될 텐데 김대중 빨갱이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어릴 때부터 그 98년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듣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빨갱이. 네, 김대중이 빨갱이가 아니고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왜 어렵냐면 막스 첼러라는 철학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해서 나쁘다고 말하면 그걸 계속 자기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양심이 훼손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마지막 밀실 중에 밀실, 다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최종 밀실, 나만의 공간, 양심이 훼손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걸 방어하느라고. 방어하느라고. 근데 방어 안 할 수도 없어. 더 문제는 함께 방어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보면 지쳐. 이미 훼손돼가지고 거꾸로 적의 편에 서 있어요.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네. 회유당했거나. 그렇죠. 본인이 대부분 변절하거나. 지쳐 나가서 떨어져서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사실 많아요. 그게 변절의 역사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김문수.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민주 진영에서 살아온다는 게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학농민군을 우리가 방어해야 되죠. 제주도 희생자들을 방어해야 되죠. 마산, 부산 방어해야 되죠. 광주를 방어해야 되죠. 정치적으로 보면 김대중을 방어해야 노무현을 방어해야 되죠. 이제 이재명도 우리가 이 개명된 세상에 이재명을 범죄자가 아니라고 방어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그 공격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언론 환경이 네. 그걸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땐 군두기 연기나겠어? 법원이 뭐라 하겠어? 그거 방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양심이 훼손된 친구들 때문에 더 크게 훼손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너무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재명까지 그거 방어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만약에 어제 전선에 있어본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진영 내에서도 만약에 어제 재판 결과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영 내에서조차도 이재명을 희생양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전체에서 30-40%는 나왔어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고 뭐 가고 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이재명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되고 네. 그러니까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작은 충격에 맛이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저는 2시에 너무 절박한 거야. 내 마음속으로. 계속 F5 하면서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보고 있었죠. 막 대학원 수업이 시작됐거든요. 대학원 수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예 뉴스를 끝날 네. 때까지 안 보고 있다가 근데 어떻게 하셨어? 대학원 수업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막 그 시간이야. 근데 학생들이 네. 한 10여 명 있거든요. 대학원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전부 다 뉴스 보고 있겠지. 뉴스 보고 있어.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들도 그리고 감히 교수 앞에서 막 그 중계를 해줘 또. 중계를 해줘. 왜냐하면 교수님의 생명도 연동돼 있다는 걸 알거든. 학생들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저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걸 이재명이 범죄자가 아니고 이재명을 범죄시하는 당신들이 범죄자야라고 하는 것을 말해오면서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말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학생들 정치 생활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알았어요. 운명 공동체가 됐죠. 됐어요. 저는 어제 판사들의 결정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재명을 무죄 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을 압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 법적 카르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받았을 압력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죠. 직감적으로. 그들도 직장인이기도 하고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633을 말해봤단 말이죠. 633의 의미가 뭐야? 이재명 빨리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재명 빨리 무죄 줄 건데 왜 빨리 재판하라고 그래? 유죄 빨리 때려가지고 이재명 대선 못 나오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지. 그거는 뭐 바보가 아닌 난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지기현 판사라든가 또는 검찰 총장이 즉시 항고를 안 한다든가 한동안 그 분위기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터진 거예요. 근데 계엄의 중앙 간부들이 어느 순간 항명인데 그렇지. 군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단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선을 그어버린 그 간부들이 있었어요. 네. 그 서강력을 넘어오지 마. 그렇지. 해버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 사람은 사형당했을 거예요. 죽지. 죽어요. 죽지. 그런 결정이란 말이지.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판사들이 우리가 윤석열 석방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 재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봐요. 정확하게 이해했죠. 안 그랬으면은 그냥 그 재판관들이 잘하는 그 법 기술이 있잖아요. 이쪽에 네. 살짝 걸치고 저쪽에 살짝 걸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헌재도 똑같은 논리인데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시스템 이론 중에 가장 세계적인 대가가 니클라우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좋아. 누구라고? 니클라우스 루만. 니클라우스 루만이라는 사람이 루만?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작동상 불가피하게 폐쇄가 있어야 돼요. 작동상 폐쇄가. 작동을 하려면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돼. 문을 닫고 그 내부의 체계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지. 성실하게 판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진정으로 그 체계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헌재는 지금 절반은 망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뭔가 어딘가에 깨진 틈으로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렇게 연기돼야 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없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네. 구멍을 뚫려고 대못질을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판사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 하겠죠. 근데 셋이 똘똘 뭉친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니까. 작동상 폐쇄를 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은. 법리에 따라서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겠고 네, 법리에 따라서만 했다. 법관한테 주어진 힘이 뭐야? 네. 법리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판단한다는 거 아니야? 네. 거기에 집중했어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네. 다른 이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재판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았고 알았어요. 또 이후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어떤 식의 부작용이 있을지도 염려하고 정확하게 있었고 알았어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작동상 폐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법리에 헌재 따라서. 재판관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사실은 헌재 재판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재판관을 법률가로만 구성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게 나중 얘기고. 근데 너 우선은 나중 얘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꼭 얘기했어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현 상황이 철학적으로 어떤 현 상황이 뭐냐?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말하자면 장군이 사라졌으면 또는 크게 상처를 받았으면 이후에 우리 싸움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정말 고통스러운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가며 싸워야 되거든요. 나는 그러면. 평생 내가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동학농민군부터 네.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이 제도가 국가가 가해자라고 희생시킨 사람들을 아니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방어하는 연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이 똑같은 운명을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다행히 됐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재의 인용이냐 각하냐 이건 난 결정 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시간이에요, 오로지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의다. 땡겨야 되거든요. 땡겨야 될 때 어준 씨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준 씨가 너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문제 그건 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을까? 네. 내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은 수단은 있는데 네. 어떤 수단을 언제 쓰고 그렇죠. 그거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예를 들어 반나절 놓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저것 고려하고 좌고 우면하면 안 아는 돼요. 지도부가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죽어요. 그건 다. 천만 다행이에요. 네. 지난번 촛불 집회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신은 좌고 우면 했어요. 인정하죠. 좌고 우면 하고 막 계산하고 타협 어느 지점에 타협 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럼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예, 그러면 안 윤석열 돼. 돌아옵니다. 그렇지. 지금은 그럼 계엄 또 해. 그 순간에 해야 될 최선의 것을 극단까지 몰아서 해야 돼요. 네. 그건 다 자명해.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케이.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시민들이 신바람 나게 투쟁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신바람 나게 해야 돼. 그것도 지금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비장하게 사태를 추이를 쫓아가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을 가장 적절해서 해야 되지만 시민들은 이제는 너무 비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많이 나와요. 지금은 어찌 된다? 신바람 나게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광장 온 오프라인 광장을 뒤덮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쪽도 그렇게 독려할 텐데 저쪽은 기력을 잃었어요. 쟤들은 신나게 못합니다 이제. 기력을 잃었어요. 기력을 잃었고 신나게 못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 저항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좋아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시민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그것을 어준 씨가 예. 계속 일을 내가 부추기지 않아도 현명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 어디서 하는지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장에 안 가도 예, 쉽게 말하면 댓글 다는 것도 지금 혁명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같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교수님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지금 진짜 본격적으로 아직 안 됐는데. 네, 내일 또 한 번 드리죠.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부를 테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